페이지 202페이지고요. 이제부터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치질시대 아니죠. 지질시대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치질 얘기를 아주 살짝만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치질이라는 것은요, 똥꼬 주변에 그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걸 우리가 치질이라고 해요. 알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치질에 대해서 관심이 단 1도 없었어. 지금도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를 갔을 때 얘기야. 군대를 딱 갔더니 우리 고참 딱 나한테 부르더니 이러는 거야. 어깨동무를 싹 하더니. 그때는 누가 치기만 해도 누구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야. 야, 너 혹시 치질에 대해서 아냐? 내가 알 턱이 어딨냐? 20대 초반이 치질 걸린 적도 없고, 그치? 알 턱이 없잖아. 근데 나한테 이 치질에 대해서 장황하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내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때가 언제야? 밥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치질, 야, 치질엔 치질이 있고 치루가 있고 기타 등등등 얘기해 주는 거야. 아우, 듣기 싫은데. 야, 너희들 같으면 안 들어? 들어야지. 왜? 좀 이따가 내가 물어본대. 밥 먹으면서.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너 죽는데. 그러니까 들어야지. 어떻게. 열심히 들었어.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뭐 물어본 거 대답해 줬단 말이야. 때는 그러고 이제 아우, 저 새끼 더러운 새끼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판단 하에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증오하는 인간이 그 새끼야. 그 새끼가 원래 비읍시읍 도시 출신이야. 부산. 근데 그 새끼 때문에 부산에 안 갔어. 지금은 가죠. 지금은 가는데 하여튼 그만큼 나한테 굉장히 악독한 새끼였단 말이지. 근데 그 새끼가 나중에 진짜 치질에 걸린 거야. 지가 치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치질에 걸린 거야. 속으로 얼마나 기쁘던지. 그치? 치질 걸리면요, 똥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줄게. 자,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 엉덩이가 여기 똥꼬가 있잖아. 똥꼬 맞지? 이 똥꼬 주변이 이렇게 부은 거야. 여기가 이 엉덩이에서 이 똥 나오는 여기 끝머리 이게 이렇게 부은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가 보여줘. 막 야, 이거 봐라 이래서. 그러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애들이 막 하고 안 불려가잖아. 그럼 뭐라고? 봐. 그 개사이코 아니야? 보래. 봐. 그러니까 본 거지.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렇게 가지고 막 쓰라리 하니까 앉지도 못해. 앉지도 못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나 놀라운 약을 하나 봤어. 무슨 약이냐면, 야, 진짜 내가 리얼하게 해줄게. 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점점점점점 하는 게 있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연고야. 연고고 이름이 진짜 웃겨. 이름도 아직도 안 까먹어. 치타야, 치타. 이거 좀 헷갈리네. 치탄가. 진짜 치타 그림 딱 떠 있고 노란색으로 돼 있거든. 노란색이 은색이야. 연고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 딱 대충 감 잡히냐? 이걸 잡고 똥꼬에다 쑤셔. 꾹 누르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약이 나오겠지. 이거 노란색 약 나와. 여기 약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똥꼬 주변에 안부터 바깥쪽까지 약을 묻히는 거야. 뭔지 알아? 그러고 이제 빤스를 입는 거죠. 근데 우리 때 빤스는 군용 빤스. 무슨 빤스? 하얀 빤스. 빤스 이름도 웃겨. 브레이브맨. 용감한 사나이야. 그래서 그 빤스를 딱 보면 뻔히 나와. 저 새끼 거다. 왜? 엉덩이에 맨날 노랬거든. 빤스에 원래 자기 거하고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섞이지 말라고 거기에 항상 약자를 써. 예를 들어서 주한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런 식. 이게 뭔 뜻일 것 같아? 이병 주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니? 김희진 뭐 예를 들어서 일병 김희진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상병은 이런 식. 근데 이 고참 거는 뭐야? 그 새끼 거는 그냥 봐도 알아. 왜? 엉덩이가 빤스 입으면 노랗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지. 막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도저히 못 찾겠나. 결국 피통을 여러 번 싸더니 휴가 시청에서 수술 받고 오더라. 이걸 칼로 싹 올린 거지. 그지? 상상만 해도 싫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자, 치질이구나. 치질은 무섭구나. 알겠니? 보통 언제 치질 많이 걸리는지 알지? 앉아서 일하는 사람. 근데 앉으는데 어디? 차가운 데 앉는 사람. 똥꼬가 직접적으로 차가운 데 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치질에 많이 걸려가지고 치질에 걸린 사람들은요, 방석 중에 그냥 일반 이런 책상 같은 거 못 앉아요. 도넛 방석이라고 알아? 동그랗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똥꼬가 바닥에 안 닿도록 공중에 떠 있는 상태. 돈옷방석입니다. 그래서 누가 걸 다닐 때 이 돈옷방석 동그란 거 있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저 새끼 치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오케이? 자,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치질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한 상태 이후에 나중에 똥꼬가 아프다, 뭔가 부었다, 속으로 얘기하시면 되죠. 나다, 드디어 걸렸다, 치타 사러 가야지. 그치? 그래도 안 났으면 어떻게? 수술 받는 거야. 수술 받는 겁니다. 도려내야 돼.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거 알아? 그렇게 도려내고 나면 또 잘한대.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치질 수술을 단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답니다. 무섭지 않냐? 나는 안 걸렸지롱.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지질시대, 지구 탄생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는 지구에 드디어 인간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뭐 문자로 남긴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전 시대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지구의 나이 같은 건 46억이냐 7억이냐 아무튼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충 오래됐단 말이지.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이런 거 뭘 보고 할 거야? 뭘 보고 알아? 땅을 파보면 알지. 되니? 그 땅을 파보면 땅 속에 과거 생물의 유연의 흔적들이 있을 거야. 맞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 화석을 통해서 아하!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네? 이 생물들하고 비슷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그럼 요 애들을 보고 그렇다면 과거엔 무슨 환경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거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질시대 동안 최초의 생물체가 등장을 했고 그 생물체를 공통적인 조작으로 해서 샥 여러 개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지. 여러 개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온 상태에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냐? 아니지. 멸종당했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다시 멸종당했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생물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얘기야. 이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강한 자가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오래 살아남은 애가 강한 거야.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진짜 그렇지. 현재까지 존재한다? 우리 인간 강한 게 아니죠. 오래 살아남아서 강한 척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질시대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땅속을 파서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석입니다. 뭐가 나온다? 화석. 화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화석이라고 합니다. 밑줄 쳐. 생물의 유해나 흔적입니다. 일단 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뭐가? 책에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알려줄게요. 일단 지구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고요. 지각은 물과 공기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쉴 새 없이 부서집니다. 그렇게 부서지는 걸 풍화침식이라고 해. 그래서 잘게 부서질 수도 있고 크게 부서질 수도 있어. 그래서 풍화침식된 녀석이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물에 의해서 휩쓸려서 그치? 물 아래, 보통 바다 아래 쌓이지. 맞잖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잖아. 그치? 강물 등에 자갈, 모래, 진흙이 섞여서 바다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가 부숴온 자갈, 모래, 진흙을 쌓아서 그 밑에 퇴적암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자갈, 모래, 진흙과 생물체가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올 수 있지. 너네 홍수 같은 거 나면요 나무도 떠내려가고 동네 돼지들도 떠내려가고 거기서 낚시하던 아저씨도 떠내려갑니다. 맞아? 그치? 그런데 그 애들 그 돼지 새끼들 그 아저씨 그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요. 왜? 유속이 하도 빨라가지고 못 찾아. 그러다가 자갈, 모래, 진흙이 쌓일 때 같이 쌓여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물 아래에 자갈, 모래, 진흙이 이렇게 쌓여요. 쌓이는데 여기에 나뭇잎 같은 애들이 같이 쌓여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요 내부에서 물 아래에서 다져지고 굳어진 작용이 일어나서 암석이 됩니다. 근데 이 암석되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빨리 된 거지. 그때 요 나뭇잎이 썩기도 전에 이게 암석이 돼버린 거야. 암석된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나뭇잎이 썩어버렸어. 그러면 안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기지. 그치? 그 빈 공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흔적이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일 게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 요게 약간 틈이 생겨서 갈라져서 틈이 생겨서 갈라지면서 요 안에 또 다른 돌덩이가 들어와. 뭐 진흙 같은 거. 그래서 요 안에서 요 모양 그대로 굳어질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또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화석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룡알 화석 이런 것들, 공룡똥 화석 이런 것들. 알겠니? 뭔지 알겠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화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흔적 있던 거, 틀만 남은 거. 그 다음 그 틀에 또 다른 토양들이 섞여서 그대로 굳어진 거. 맞아? 이거를 요새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즐겁게 영양간식으로 먹는 게 붕어빵, 빠라빵빵빵이지. 아, 맞아. 요새 붕어빵 비싸지. 3개 2,000원이냐? 3개 2,000원? 3개 2,000원? 조만간 2개, 야, 1개 1,000원 되겠다. 그치? 아무튼 붕어빵 틀 알지? 틀! 그 틀에 해당되는 것도 화석이고요. 이게 발자국 화석이야. 틀에 안에다가 붕어빵 반죽을 집어넣고 딱 한 바퀴 돌려가지고 딱 굳어서 나오지. 그치? 그런 것도 화석이야. 알겠냐? 붕어빵 틀도 화석 역할을 하는 거고, 붕어 거기서 찢겨서 나온 것도 화석 역할을 하는 거야. 이때 이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틀만 남은 거 있지, 발자국 같은 거. 이런 걸 몰드 화석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채워져서 그때 그 모양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건 캐스트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알겠니? 그래서 화석의 종류에는 몰드 화석하고 캐스트 화석이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도 써줄게. 몰드 플러스 캐스트. 몰드 화석은 틀을 얘기하는 거야. 틀, 발자국 이런 것들. 그 발자국에 뭔가 채워져서 그대로 단단하게 굳어졌어? 그럼 캐스트 화석. 됐지? 이건 붕어빵 틀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붕어빵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빠라빵빵빵. 그래서 화석의 예로 뼈나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억한 흔적, 빙하나 호박 속에 담긴 생물 이런 것도 있죠. 호박은요, 우리가 먹는 호박 아닙니다. 호박 보석 얘기하는 거야. 니네 남자들 두루마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노란색 보석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모르지? 바보 같은 녀석. 찾아봐. 자, 그러면 이런 화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석을 이용해서 지구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 지구의 역사. 자,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쌉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표준화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표준화석.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질시대의 환경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 과거에 여기가 무슨 환경이었느냐 뭐 이런 거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알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고사리 어디 살아요? 온난 다습한 육지에 삽니다. 햇빛 싫어하고요. 알겠니? 이게 양치식물이거든.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그 환경이 뭐야? 온난 다습한 육지였다는 얘기지. 이런 거. 산호 화석이 나왔네?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산호 화석이 나왔으면 여기는 지금 현재 육지지만 과거에 뭐였다는 얘기야? 바다. 그것도 무슨 바다? 얕고 따뜻한 바다. 맞아?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해석입니다. 그 다음 육지와 바다 환경, 수륙분포 변화. 과거엔 바다였는데 현재 육지다. 지금은 육지였는데 과거에 바다에서 다시 육지가 됐다.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둘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 육지였는데 내려가 바다가 됐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바다였는데 다시 올라가. 이걸 전문용어로 융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융기, 민융기, 노, 융기. 자, 그럼 지층의 융기, 요거의 반대말은 침강이라고 얘기했었고, 생물의 구조와 모습, 이걸 가지고 진화 여부를 알 수 있지. 과거에 어떤 생물이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구나. 대충. 그 다음 생물의 진화 과정 등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했어. 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석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뭘로? 화석을 통해서. 그럼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완벽하게 확확 바뀌는 생물체가 있겠지. 그걸 가지고 지구를 역사를 총 싸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싸가지가 바로 뭐냐? 지금부터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첫 번째, 지질시대를 나눌 때 제일 큰 단위로 나누면요, 제일 큰 단위가 뭐뭐대라고 나눠. 그 다음 이걸 나누면 그 다음에 기로 나눠. 에이씨, 야,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 어휴, 깜짝 놀랐네.
이거 내가 얘기했죠. 이거 묻으면 안 진다고. 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그 다음 이걸 또 나누면 뭘로 나누냐? 뭐뭐 세로 나눠. 그래서 대기세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기준이야. 근데 나누는 기준이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뭐만 나왔어? 뭐뭐 대만 나왔지. 그치? 이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왔다? 싸가지가 나왔어. 근데 이 싸가지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칸부리아대야. 그 다음에가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 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 중.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되니? 이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생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얘네들 세우는 거야. 되니? 그런데 여기는 생물계의 큰 변화가 없었나? 여기에서 최초의 생물체가 나왔고요. 그때 폭발적으로 많았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최초니까 아마 원시 생물들만 많았겠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생대 때가 폭발적으로 생물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 전시대다라고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성칸부리아대라고 불렀는데 왜 성칸부리아대냐? 선자가 무슨 선자냐? 니네 혹시 선배 후배할 때 선자가 무슨 선자인지 알아? 먼저 선자야. 이게 먼저 선자야. 이렇게 선생님 할 때 선자도 이거야. 알겠니? 그 다음 뒤에 있는 칸부리아가 요 기입니다. 기야.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 고생대 맨 처음 나온 게 칸부리아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칸부리아기 그 다음부터 쭉 여러 기로 쫙 나오는 거야. 됐어? 칸부리아기, 오르드비스기, 뭐 대봉기 뭐 이런 거 있어. 알겠니? 실루리아기 뭐 이런 거. 그때 맨 처음 나온 게 여기가 뭐라고? 칸부리아기. 칸부리아기 전에 있다 해서 성칸부리아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름도 좀 알아두세요. 어떤 애들은 성칸부리아 이런 세대가 있다? 아니, 칸부리아기 먼저 앞에 있다 해서 성칸부리아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성칸부리아 시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날짜가 있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요게 바로 뭐야? 지구의 역사지.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지? 태양계에서 태양 만들어줄 때 같이 별책부록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면 태양 저 새끼도 46억 살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해? 태양과 지구, 행성이 같이 만들어졌다. 성운설. 맞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분분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암석을 딱 까봤더니 그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라늄, 납 이런 것들. 걔네들이 반감하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진짜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걸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봤더니 몇 년이 나왔어? 46억 살이 나온 거야. 이해됐니? 이래서 이렇게 46억 살 나왔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쭉 갔더니 성칸부리아대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 다음 5억 4천만 년일 때 고생대 시작, 2억 5천만 년일 때 중생대 시작, 6,600만 년일 때 우리는 신생대 시작. 여기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신생대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것도 현재를 신생대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생대 중에서도 역사시대 전이냐 이후냐. 우리는 지금 현재 지질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죠. 맞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6억부터 역사시대인 1만 년까지 이걸 지질시대라고 했고, 요새는 그냥 현재라고 해. 야, 46억의 1만은 무시해도 되잖아. 야, 내가 재산이 46억 원이 있어.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런데 그 중에 10,000원이 날라갔어. 많이 날라갔어. 과연 아까워? 아깝긴 아깝지. 그치? 아깝지. 하지만 그 10,000원 때문에 목숨 걸 거야? 그건 아니지. 나머지 46억 빼기 10,000원 때문에 목숨 걸 거야? 아니면 10,000원 때문에 목숨 걸 거야? 나머지. 맞아? 그래서 우린 개무시하는 거다. 이때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5.4, 2.5, 5425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5425라고 외우세요. 그 다음 5425 외우시고 그 다음 66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여기지.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여기지.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여기지. 맞아?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 여기지.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5425 66번 이거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외울 때
선생님 같은 경우 나나 너희들 엄마 아빠 시대 때는요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은 야 핸드폰 전화 걸면 띠띠띠띠띠띠띠 전화를 딱 걸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잠시 후. 그다음 뭐야?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어. 잠시 후. 뭐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B 소리 이후. 맞지? 그 얘기 나오지? 그러면 B 하기 전에 끊잖아. 만약에 B 한 다음에 그 다음 놔두면 그때부터 전화 요금이 딱 뭐가 들어가잖아. 뭐 부가 사용료인가 뭔가. 맞잖아. 너네 음성 서비스 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지. 그냥 끊으면 말지 뭐. 그치?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썼어. 엄청 많이 썼어. 어떻게? 삐삐라는 게 있었단다. 삐삐삐삐삐삐. 이 삐삐라는 게 있고 띠띠띠띠띠 내 거기에다가 뭔가를 남기는 거야. 그럼 삐삐가 띵 울려. 그러면 그걸 보고 가가지고 공중전화 가서 띠띠띠 누른 다음에 그걸 걷고 얘기를 듣는 거야.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남겼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가지고 할 때는 무슨 번호 호출하신 분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 다음 음성 사시하면 자 1번 들으면 다음 메시지, 2번 들으면 다음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어.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그걸 서비스하던 회사가 있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이 회사야. 7005425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광고 보면요 아직도 나와 있어요. 이 7005425가 그 당시 스타들의 등용문이었어.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공유, 도깨비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공효진 뭐 이런 애들, 유승범 막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애 몇 명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 데뷔 초기에 되게 못생겼을 때 모습 나와. 아무튼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요거야. 7005425.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다. 음성 메시지 변조하면서 막 이제 뭐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노래방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요겁니다. 7005425 여기 있죠? 5425. 그치? 5425 누르고 66번 눌러라. 그래서 외울 땐 5425 66번.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옛날 광고 이런 거 찾아봐. 재밌어. 그럼 그 중에 요거 나와. 꼭 나옵니다. 7005425.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체가 폭발적으로 많이 있다고 했지. 근데 성카무리아대는 생물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왜 생물체가 폭발적으로 없었을까? 자, 오른쪽 보세요. 여기입니다. 별표. 왜 생물체가 폭발적으로 없었을까를 요걸로 비유해서 볼 거야.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걸 통해서 성캄브리아대 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지 저걸 연결시킬 거야. 자, 일단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가 있어요. 일단 많아야 되겠지. 많이 그 당시에 흔하게 많이 있어야지 땅에 빨리 묻힐 확률이 높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빨리빨리 매몰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래야지 덜 썩지. 야, 썩기 전에 매몰돼야지, 묻혀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단단하게 굳어질 거 아니야, 주변이. 근데 만약에 썩은 다음에 묻어지면 주변 굳기 전에 내가 먼저 썩어서 없어져 버려. 맞아? 그 다음 빨리 매몰된 다음에 천천히 썩어야 되려면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런 다음 오랜 시간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석이 생성될 조건이야.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어.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살짝 쓸게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수가 적은 이유, 이게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최초의 미생물체가 나왔겠지. 그 최초의 생물체는 원시 생물체야. 아마 단세포였을 거야. 그럼 단세포는 그 애들이 개체수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개체수가 적었을 거야. 그리고 하등 생물이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없겠지. 몸이 안 단단했을 겁니다. 그 다음 빨리 매몰되더라도 그치? 되더라도 야, 지금으로부터 뒤지게 오래되지. 그러면 이런 시대 여러 가지 시대를 바뀌었지. 그러면 분명히 지각 변동이 많았어 적었어? 많았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나마 만들었어도 다 부서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수가 적어요. 그러면 선생님,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성캄브리아 시대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화석이 없나요?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를 지금처럼 육상에 살게 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길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시라고 했어? 성은 남씨고 세균님. 남세균님 있잖아. 그분이 또 여기에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표준화석으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남세균님이 뭉쳐 계신 부분, 그런 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지질시대 구분 기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아이고 됐다.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입니다. 밑줄 쳐.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물계의 큰 변화를 뭘 보고 알아? 화석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봐. 여기 살았던 애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 아니, 못 봐요. 그럼 여기 살았던 애는 여기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참고적인 얘기, 니네 영화대회도 하나 나오는데, 니들 닮은 애들 나오는 영화 있잖아. 팔 짧고 다리 길고 머리 크고 이런 애들 나오잖아. 이런 애들. 그치? 이 영화 뭐지? 채원아, 뭐였지? 야, 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가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면, 그치? 얘 닮은 애가 순식간에 뭐가 돼? 공룡이 되잖아. 재밌잖아. 네가 공룡이야 이 새끼야. 이제 그렇지? 자, 그래서 공룡 나오는 시기, 그 시기가 여기 시기야, 여기잖아. 그럼 공룡을 우리가 뭐라고 해? 파충류라고 하는 거 알지? 그치? 그 파충류 여기에 처음 등장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세요. 파충류가 등장한 건 전시대 말기에 등장했어. 고생대 말에. 근데 고생대 말에는 그때는 어리버리야. 그냥 군대로 얘기하면 이등병, 신병. 뭐지 이렇게 여기 있었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뀐 거야.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 나머지 고참들이 다 죽은 거야. 고참들이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중생대 때는 공룡 시대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다음 신생대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같은 애들이야. 우리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포유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포유류. 포유류는 언제 등장했을까? 중생대 말. 알겠니? 중생대 말에 등장을 했다가 공룡은 멸종당했고, 그 다음 우리 신생대의 구성이 있는 포유류가 등장해서 야, 공룡 없으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신생대가 포유류 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 다음 우리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공룡이 왜 멸종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공룡이 왜 멸종됐는지. 대신 그냥 유추만 할 거야. 생각만 할 거야. 외계인하고 공룡하고 싸워서 공룡이 져가지고 멸종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계인들이 우주선 끌고 가지고 공룡 다 가져가서 우주로 날아갈 수,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진짜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질시대 구분 한번 해볼게요. 지질시대는 선고 중신으로 나누고 제일 많은 건 성카브리아 시대다. 대부분이죠. 약 41억 정도죠. 그래서 전체 시대를 퍼센트로 나누면 성카브리아다가 88.2,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보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라고 돼 있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금방 끝납니다. 여긴. 자, 일단 요거를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 얘들아, 지층이라는 것은 지각이 층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지각을 쌓인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 이겁니다. 아래부터 쌓였을까? 위부터 쌓였을까? 아래부터 쌓였어. 그래서 쌓인 순서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선생님, 그러면 언제 쌓였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파본 다음에 여기에 절대 연령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여기 속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 아, 이게 어느 시대에 쌓였구나,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이겁니다. 아래로 갈수록 먼저 쌓인 거야. 이게 선이야. 그럼 위로 갈수록 뭐야? 후죠. 됐지? 요거 써놓으세요. 아래로 갈수록 먼저 쌓였고 위로 갈수록 나중에 쌓였다. 쌓인 순서는 가나다라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거 별거 아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층은 아래부터 먼저 쌓였다고 해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지층 누중의 법칙. 몰라도 돼? 그럼 지금 쌓였을 때 중간에 뭐 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런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렇게 똑바르게 쌓인 이런 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정합. 근데 살다 보면 저런 정합이 아니라 부정합이라는 것도 있어. 딱딱 안 맞는 경우. 알겠니? 그런 경우는
아래층하고 위층이 크게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많이 냈는데 요새는 안 내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생략. 요새는 안 내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봐봐. 땅속을 파봤더니 여러 개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화석들이 있어. 요 얘기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했지. 요 얘기는 좀 설명 좀 할게요. 역전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고 위에 있는 게 나중이잖아.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잘 봐. 잘 봐라. 지층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또 헷갈리니까 몇 개 좀 데코레이션 좀 할게요. 쓱쓱쓱쓱쓱쓱쓱쓱. 여기 같은 층이야? 같은 층. 맞지? 아니야?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도 할까? 이거 점 좀 찍자. 여기 점 좀 찍자. 점 좀.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여기를 땅을 파봤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지. 1, 2, 3. 이해됐지? 맞아? 되니? 그러면 1층, 2층, 3층 여기 이해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요 부분을 땅을 팠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1층이고 여기 2층이고 여기 3층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올라갔다. 이런 걸 역전됐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역전되면은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 이런 거 배울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가 원에서 배워. 이럴 때 태적 환경이라는 걸 보는 거야. 여기에 연은이라든지 건열이라든지 점이층이 사층이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니들 같은 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일은 없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아예 친절하게 역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이제 생물계의 큰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석들이 여러 개가 있어. 화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 산 화석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산 화석이 있고, 이렇게 산 화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대충 보니까 여기 멸종당했네. 여기 등장했지. 여기부터 등장했지. 여기까지 멸종했고, 그 다음 이것도 멸종했고, 여기부터 등장했습니다. 맞아? 가장 눈에 띄게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보일 수 있어? 여기지. 다하고 라 사이.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 덧칠한 요 새끼하고 요 새끼 B하고 F가 바로 뭐에 해당돼? 바로 여기 시대에서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생되면 여기 중생되면 신생되지. 그치? 그러면 B하고 F 같은 경우는 요 전시대 표준화석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새끼 이거 누구야? D하고 G는 요 전 다음에 후에 나오는 그 시대의 표준화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러면 요 새끼 있잖아요. 그렇지? 요 새끼 있잖아. 그렇지? 요 새끼 있잖아. 이건 뭘까요? 이거는 시대하고 상관없이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화석을 뜻하는 거야. 이런 화석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 화석에는요, 이따가 나와. 여기 밑에 나오는데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고요. 플러스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어. 쓰는 거 아니라 설명 들어. 표준화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시대의 표준이야. 그 시대의 흔해. 특정 시대에만 사는 애들이야. 그 특정 시대에 사는 애들이 아까 표시한 애들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들이야. 특정 시대. 근데 시상화석은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아니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알겠니? 이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화석을 얘기하는 거야. 생물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애들, 그런 게 시상화석이야. 제일 대표인 게 고사리.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 산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시상화석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A하고 C하고 E 이런 애들은 환경 변화가 없다고 보신다면 얘네들은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표시할 건 이겁니다. 다하고 라 사이 밑줄 쳐놔. 즉 밑줄 쳐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지질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화석으로 지질시대의 환경을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화석이 나와요. 그 두 가지 화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표준화석인데요. 표준화석은 얘는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그 평균적인 화석이야. 표준이란 말은 평균이란 말이다. 평균적이다, 표준적이다, 그 시대에 흔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자. 표준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해줘. 구분해주는 화석, 이걸 표준화석이라고. 이 표준화석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외우시는 거야.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외웠다고 해가지고 문제 100점 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 니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외우는 건 그냥 외우는 거야. 외웠다고 해가지고 한 문제 맞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저번에 지시학도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석은 그 시대만 살아야 돼. 그래서 흔하게 봐야 되니까 생존기간은 짧고 흔하게 봐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넓겠지. 그래서 밑줄 쳐. 생존기간이 짧고 넓게 살아야 돼. 넓게. 그래서 고생대에 보면 삼엽충. 참고적으로 얘기해 줄게. 삼엽충은 고생대의 바퀴벌레입니다. 뭐라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화석이야. 바퀴벌레. 알겠니? 작은 건 겁나게 작은데 큰 것만 얘기할게요. 큰 거는 76cm까지 있어요. 바퀴벌레인데 76cm면 니들 허리만 해. 그치? 허리만 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채원이가 키가 얼마지? 그렇지. 그럼 가운데지. 가운데. 맞잖아. 맞지? 80cm 정도 되니까 가운데. 딱. 그럼 네 허리만한 게 막 이런 게 기어다니면서 으악 온다고요. 겁나 무섭겠지. 그 다음 갑주어. 여기서 갑주어는 물고기 어자야. 어류니까. 갑주가 뭔지 알아? 갑옷. 갑옷 물고기를 우리가 갑주어라고 하고, 이 갑옷 물고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실라켄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녀석이냐? 이건 써줄 게 하나 있어.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최초의 등뼈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입니다. 이게 고생될 거야. 자, 어류니까 당연히 물고기죠. 바다에 삽니다. 얘도 바다에 살아요. 얘도 바다에 살아. 자, 그 다음 방추충이라고 했어. 방추충은 뭘 얘기하느냐? 방추를 닮은 벌레다 해서 방추충이야. 이제 또 충자가 나오니까 하나 얘기해야지. 나 이거 솔직히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특히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뭐 한담충, 애비충, 애미충, 그치? 이런 말이 있거든. 야이씨, 그런 말 쓰지 마. 알겠어? 그럼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쓰지 마. 알겠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 방추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방추충은요, 방추를 닮은 벌레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방추가 뭐냐? 너네 배틀 알아? 배틀? 라운드 1 파이트 할 때 그 배틀 말고 우리 옷감 자른 걸 배틀이라고 한단다. 옷감 짤 때 세로실들이 있고 그 세로실 사이에 가로실을 얼기설기 꼬이게 되면 옷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때 세로실 사이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실을 보내는 걸 방추라고 해. 싱 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 럭비공으로 생긴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옷감을 얼기설기 짜는 거야.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었어. 저 방추를 모양을 닮은 실을 방추사라고 했던 거야. 그치? 그게 이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방추충을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푸줄리나라고 쓰기도 합니다. 푸줄리나. 뭐라고? 방추충을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말고도 이따 몇 개 더 써줄 거예요. 자, 중생대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가 있어. 이때 이 암모나이트는요 오징어 조상입니다. 알겠니? 얘도 바다에 살아. 자, 지금 오징어하고 얘 오징어하고 좀 틀려. 지금 오징어는 니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눈깔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지? 니들 이 정도 알지? 여기가 머리가 아닌 거 알지? 이거 꼬리야. 여기 몸통 맞아. 여기가 머리야. 어머 선생님, 머리에 다리가 달렸어? 맞아. 머리에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잖아. 이렇게 그치? 머리에 다리가 달려있고 요 사이에 입이 있는 거야. 눈깔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저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머리 두자에 다리 족자를 써서 두 종류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다리가 있다. 그래서 두 종류. 알겠니? 근데 이 두 종류가 처음에는 말랑말랑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외부한테 보호를 못 받잖아.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 이렇게. 알겠니?
되니? 소라게처럼. 오케이? 여기서 들어가면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밖에 나오게 된 거죠. 알겠니? 그래서 암모나이트 오징어 조상이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공룡은 파충류 얘기하는 거죠. 파충류. 얘는 바다, 얘는 육상. 그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야, 얘 육지로 갑자기 중생 때 올라온 거 아닐 거 아니야. 최초의 육상 생물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니들 알지? 최초 생물은 무조건 바다야. 왜 바다야?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근데 바닷속에서 열일하신 분이 계시죠. 남세균님. 그분이 열일하셔서 바닷속에 산소를 가득가득, 그 산소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공기 중에 오존층을 만들었어. 드디어 지구 바깥으로, 바다 바깥으로 나갈 놈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나간단 말이야. 나가서 산 녀석이 언제 등장했느냐? 여기입니다. 고생대. 그래서 고생대 때 최초의 육상생물이 나왔고, 그 육상생물 중에서 나 바다로 돌아갈래 하는 새끼는 돌아갔을 테고, 나 그냥 여기 살래 하는 애가 나중에 공룡의 조상이 된 거야. 알겠니? 됐어? 그 다음 공룡, 그 다음 뭐 여기 미에메드라든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 다시 진화한 거고.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 있어. 화폐석은 일명 돈돌이라고 해. 화폐, 돈을 닮은 돌덩이다 해서 화폐석이라고 하는데, 이 화폐석 같은 경우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도 바다에서 만들어지거든. 근데 일명 유공층이라고 합니다. 야, 유공층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화폐석 같은 경우는 유공, 뭐냐? 기름, 석유가 있는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 화석이라 해서 유공층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화폐석이 많이 보인다? 야, 여기 석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너 졸리지? 주의 깊게 볼게. 알겠지? 자, 그 다음 매머드. 영화 배우죠? 아이스 에이지의 주인공. 그치? 맞지? 이게 바로, 매머들은 코끼리 조상인데, 혹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맘모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거 일본 표현이에요. 일본 표현입니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매머드입니다. 알겠니? 근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면 맘모스 빵이야. 맘모스 빵이라고 있어. 맘모스 빵이라고 뭐냐면 겉은 소보루처럼 생겨가지고 동그란데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딸기잼하고 생크림 발라가지고 잘라서 파는 큰 빵이 있어. 그 빵이 맘모스 빵이라는 건데 내가 진짜 그거 제일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또 이것도 얘기하면 진짜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어느 날 겁나 두드려 맞고 막 있어가지고 막 진짜 세상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빵을 줬어. 누가 빵을 줬는데 그 빵이 맘모스 빵이야. 그 맘모스 빵을, 눈물 젖은 맘모스 빵을 비 오는 날 처마에서 혼자 몰래 뜯어 먹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다음부터 겁나 좋아하거든. 야, 진짜 겁나 두드려 맞고 내가 진짜, 에이, 다시 가라면 안 가. 야, 니네는 그나마 다행히, 너네 군대에서 안 때려 요새. 안 때려요. 얼마나 좋냐. 얼른 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케이? 해병대. 넌 해병대, 너 유니티. 그치? 너는 어디 갈래? 그냥 저기 뭐야, 방위? 요새 방위 없지. 요새 무조건 그냥 남자는 군대 가야지. 너는 특전사 때. 그치? 그런데 가. 자, 그럼 이제 시상하석입니다. 시상하석은 지금부터 알려줄게. 얘는 과거의 환경을 알려줍니다. 과거 환경을 알려주는 애가 시상하석이야. 되니? 자, 그러면 이 시상하석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어야지만 시상하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말이 있어. 현재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현재 얘가 어디 살아? 그럼 과거에도 그때 그 환경에 살겠지. 이거야. 그래서 현재 고사리가 어디 살아? 온난다습육지. 그럼 고사리 와서 과거 그 환경도 온난다습육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살아야 되니까 생존기간이 길고 그 다음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고사리, 온난다습육지,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이런데. 그림들 쭉 한번 보세요. 됐지?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자, 이제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대. 자, 방금 전에 우리 얘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얘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 배웠지? 그걸 통해서 여기가 과거의 바다였네. 근데 지금은 육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바다에서 육지로 융기했겠네. 맞아? 되니?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도 알 수 있고, 지층이 융기한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알 수 있다?
지구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퇴적될 당시 환경 알아보기라고 돼 있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봐. 일단 아래층이 먼저라고 했지. 그럼 D층이 먼저야. 근데 D 다음 C층, 그 다음 B층, 그 다음 A층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산호입니다. 산호는 뭐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지. 그치? 시상화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시대다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C지. C에 드디어 뭐가 있어? 삼엽층이 있네. 이 삼엽층은요, 고생대 바다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가 고생대 바다면 여기는 고생대지. 성캄브리아대 산호는 만들지 않았을 거야. 맞아? 그럼 여기도 고생대 바다, 여기서 고생대 바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B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B로 넘어갔더니 여기 고사리가 발견됐어. 고사리는 고생대 육지입니다. 아니, 고생대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는 그냥 육지야, 육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와, 바다에서 육지로 갔으니까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올라갔을 거야. 융지가 일어났겠네. 맞아? 그 다음 무슨 시인데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 A로 넘어갔는데 A는 공룡이야. 그럼 우리가 알지. 얘 중생대 육지지. 맞아요? 그러면 올라온 시기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바뀌었겠구나. 니들 어느 날 갑자기 눈 깜빡하면 바로 올라오냐? 절대 그러지 않지. 올라오는 시간 걸리겠지. 그러면 여기는 아마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였을 거야. 오래 걸렸을 거야. 대부분 뭐 중생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고생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얘는 바다에서 육지 환경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를 보면 C하고 D가 할 때 융기하였다라는 거 밑줄 쳐. 융기는 올라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대륙이 이동한 증거. 이거 판구조론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거든. 판구조론 얘기 나올 때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베게너였어. 그 베게너가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있지. 그치? 여기가 해안선이 튀어나오고 쑥 들어간 걸, 이걸 보고 과거에 얘네들이 붙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겠지. 그래서 막상 가서 땅을 파본 거야. 땅을 파봤더니 동일한 지질 구조에 동일한 생물 화석이 나왔어. 그 생물 화석이 뭐야?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야. 맞냐? 근데 이 화석이 뭐냐? 이게 바로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이 뭔지 알아요? 육지에서 자라는데 바다 같은 환경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됐으니까 과거에 얘네들이 남극 주변에 붙어있었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남반구 쪽이야. 남반구 쪽이다. 됐니? 좀 있으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돼? 전부 다 올라가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유라시아가 없어. 여기 유라시아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이거 그리다 만 그림이야.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과거 대륙이 이동한 증거, 수륙 분포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구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따가 나오니까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런 대륙을 뭐라고 하느냐? 판게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판게야. 한 장 넘기면 나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바로 지구의 역사들을 전부 화석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